제가 얼마 전에 한 달쯤 됐나?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하면 좋겠다 싶어서 만든 건데 의외로 조회수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내가 20살로 돌아간다면은 반드시 할 세 가지라는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라이브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은 보셨을 텐데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댓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저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볼 거라는 거를.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를 한 일주일에 걸쳐서 준비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정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두 번째 이야기, 그거를 제가 지금부터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까지 5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리면서 단 한 번도 그 어떤 영상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봐달라 이런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영상만큼은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아요. 이해가 조금 안 되고 어렵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얘기하기에 앞서서 제가 지금 나이가 30대 초반이잖아요. 근데 제 주변의 사람들이랑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나 경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걸 이해하고 알아듣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있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는 못해요.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심지어 뭐 저보다 나이가 많은 뭐 30대 중반에 계시는 분들이랑 대화를 해도 지금 또래보다는 어느 정도 더 많이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제 채널, 제 유튜브 채널의 이제 구독자 분들의 연령 분포를 딱 보면은 아마 이 주제랑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몰라서 포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런 것들을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단어나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도 힘들 거니까. 그래서 그냥 큰 틀로만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수준으로 딱 얘기를 할 거니까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중에 그나마 대중적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게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예로 들어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은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이거를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접근 방식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에 관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주식을 해라 이런 논점이 아닙니다. 부동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부동산을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예시를 주식으로 들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주식의 주자만 들어도 욕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나는 주식해서 엄청나게 손해를 봤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 근데 저는 그렇게 욕을 하는 사람들은 딱 두 부류의 사람들 뿐이라고 정의를 내렸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남들이 카더라 라는 얘기만 듣고 실천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야, 주식하면 패가 망신해, 주식은 나쁜 거야, 정말 위험한 거야 라는 얘기만 듣고 실천해보지 않고 그냥 귀로만 들은 사람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업 자체의 가치에 투자한 게 아니라 그냥 투기의 목적이죠. 단기간에 돈을 벌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치고 빠지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위기를 맞았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크게 손실을 본 사람들, 손해를 본 사람들, 딱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주식을 욕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거든요. 제가 예를 주식으로 들었지만 뭐 부동산이나 경매나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시 주식으로 돌아와서 제가 생각했을 때 주식을 해서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욕을 하는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있잖아요.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그나마 적어도 첫 번째 부류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에 제일 주된 포인트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적어도 두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경제라는 카테고리에 대해서 관심은 가지고 살아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보다. 위기가 닥쳤어. 근데 손절매를 못했어. 그래가지고 묶였네. 언젠가는 정상 궤도로 다시 돌아갈 거야. 도달을 할 거야. 그런 믿음 하나로 이제 묶여있는 소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개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증시 확인하고 환율 확인하는 게 일이에요. 근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런 것조차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출퇴근할 때 대중교통 안에서 남들 다 노래 듣고 남들 다 드라마 보고 게임할 때 그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묶여있는 사람들은 경제 뉴스 기사를 보고 흐름을 파악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5년 혹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경제라는 거에 관심을 두고 보낸 사람과 게임으로 보낸 사람, 드라마로 보낸 사람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감이 와요? 모르긴 몰라도 그 5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머릿속에 축적된 데이터들은 저는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0부터 시작해가지고 40이 될 때까지 뭐 실패도 해보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이제 정보가 축적된 사람이랑 40에 이제 뭔가 막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시작하는 사람이랑 절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럼 여기까지 들었을 때 아까 말했던, 맨 처음에 얘기했던 첫 번째 부류의 사람과 두 번째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혹은 주변 인생 선배들한테 주식은 절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들었던 그런 분들께서는 어차피 시작을 안 했으면 잃을 것도 없었을 텐데 관심 없이 살았으면 애초에 시작하지 않았을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그나마 속 편하고 나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얘기를 덧붙이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째로 아까 방송 중에 어떤 분도 그 얘기를 하셨지만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처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투자의 개념을 완전 배제하고요. 오로지 급여 소득만 가지고 일정 이상의 부를 창출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며 엄청나게 힘든 사실이라는 걸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도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욕심을 버리는 방법을 터득했을 때 비로소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인생의 격차가 복리의 수준으로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첫 번째보다는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니까 그나마 나은 거지 두 번째가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고 싶고 인생에 변화를 주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서든 도전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인간이다 보니까 욕심이라는 게 생겨요. 무조건. 여기서 정확히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주식으로 실패했다는 사람들은 주식을 샀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고요.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주식하면 패가 망신이 아니고 주식해서 욕심을 부리면 패가 망신입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주식한다는 사람들 혹은 부동산을 한다는 사람들 혹은 경매를 한다는 사람들을 내가 안 한다는 이유로, 내가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욕을 할 게 아니라 욕심을 버리고 시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해요. 여유가 없어서 못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했을 때는 전부 다 하나같이 핑계라고 생각을 했던 게, 주식으로 예를 들면 한 주에 몇백 원 하는 주식들도 엄청나게 많고요. 몇백 원, 몇천 원 하는 것들. 그런 주식들을 매수하고 매도하면서 뭐 한 회사의 지분을 사고 팔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토스 같은 앱 있잖아요. 그런 데 들어가면은 뭐 10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최대 500만 원까지 소액으로 있잖아요. 연 8%, 12% 이런 정기예금에 막 4배, 6배 정도 수익 보장되는 부동산 투자들도 되게 많아요. 몇백 원이 없어서, 몇천 원이 없어서, 10만 원이 없어서 못한다? 이거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푼돈으로 시작해봤자 얼마 벌지도 못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게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10만원, 500만원 가지고 해봤자 얼마 못 벌 거 아니까 그게 욕심이라고.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욕심을 버리고 다가갔을 때 두 부류를 각자 따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격차가 복리 수준으로 벌어질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정리를 하면은 욕심을 버려요, 일단 첫 번째로. 그리고 경험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럼 그 경험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나의 데이터가 되고 그게 곧 나의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거는 주식을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예시를 주식으로 든 것뿐이지. 부동산도 경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러한 예시를 들면서 얘기를 한 논점은 뭐냐면은 경제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새로운 도전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을 살아오면서 제가 느끼고 주변 지인들을 보면서 느낀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기회는요 항상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나에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나한테만 기회가 오지 않는 게 아니고요, 나의 무지 그리고 게으름 때문에 기회가 온지도 모른 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미 누군가한테는 2번의, 3번의 기회가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게 기회인 줄 몰라서 그냥 지나쳤을 뿐이지.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에게 찾아오는 그 기회는 점점점 더 줄어들 겁니다. 이거는 100%예요. 얼마가 남아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기회를, 앞으로 다가올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내 머릿속에 하나라도 더 많은 데이터를 쌓아두라는 게 제 오늘 이야기의 논점이에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와중에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끝나자마자 아, 그렇구나, 주식 얘기네, 이렇게 받아들이고 지나치는 사람과 지금이라도 난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생각도 못 해봤는데 한번 알아는 봐야겠다, 배워는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남은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굳이 예시를 주식과 부동산과 경매로 들었지만 이 분야가 아닌 모든 경제와 관련된 분야를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